저는 이제 대표 수박을 자처를 했는데 어대명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팬덤이 아니고 정치 훌리건이다. 폭력적 팬덤은 날리는 게 맞죠. 문재인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그때 팬덤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재명 팬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팬덤에서 입이 막혀 있었음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원기도 지금 쓴소리하고 분열적 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이유배반적 아니야? 근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당은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오늘은 삼선 의원이자 1997년 입당해서 당직자 근무를 시작한 이래 25년간 민주당을 쭉 지켜오고 있는 이원욱 의원 모시고 쓴소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5년을 지키고 계셨어요. 여러 좋았던 때, 나빴던 때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인터뷰가 사실 그 전에 보면 계속 이제 되게 우울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르게 네. 민주당이 가장 찬란했던 시절로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좀 있으실까요? 97년도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야 이번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정말 천추한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던 이제 친구한테 넘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제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당직자 전에는 자원봉사를 그렇죠. 먼저 시작하신 거군요. 예, 자원봉사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해봤다거나 선거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서른 의원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하다못해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이제 내 천추한을 풀었구나 싶어서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이런 굴곡들, 정권의 부침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철학을 펼칠 수 있었던 시기였죠. 단 한 명의 정치복을 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해나가죠. 그때 결국 국민들이 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무기로 보답해준 이유가 그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었냐. 불과 3년 만이었죠. 그 IMF를 극복을 하는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국민 통합 정치를 아주 젊은 시절에 이제 경험을 하시고 교훈을 배우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많은 과제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의 절망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 정부 그 시절에가 어떤 막내 아니면 이제 막 그 여의도에 뛰어든 열혈 청년이었다면 이제 최근까지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랬죠. 정치 현업에서 아주 전면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보내셨던 건데 네. 그때랑 비교하면 지난 5년 집권의 경험은 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촛불 민심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집권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럼 촛불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분했죠 그때. 그렇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대와 통합 화해와 용서의 정치를 해왔던 것을 지금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촛불 정신은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촛불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추 그냥 주요한 인물군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유승민 정치권의 안에서 정치권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참가를 했었고요. 지금의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네. 법사위원장으로 소추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건을 결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줬죠. 예. 그리고 안철수 다 같이 참여를 완전 했었죠. 연대였죠. 예. 친박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완전 연대를 해서 그 진보 세력으로는 뭐 정의당과 뭐 여기부터 민주당 혼자 한 거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분들이 다 어디에 가 있나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정의당을 제외한다면 전체가 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을 것이고 극구 보수라고 얘기했던 친박 세력들은 아마도 이 정치권에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왜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촛불 정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 정신을 개혁이다. 그래서 아주 순결한 개혁이다.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폐청산 이제 진영 정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 진영 정치에 신물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던 거였다고. 뭔가 좀 돌이킬 여지가 없었나요? 어땠을까요? 그냥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지점은 일단 그래 여당이 좀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돼. 네.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원팀 민주당을 강조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하나가 크게 저변에 깔려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팬덤 정치의 영향. 뭐 좀 예를 들어 조국 사태라든가 이럴 때 발언 한 번 하면은 아니야 뭐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야 이거 큰일 나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위축됨 뭐 이런 것이 말을 막게 되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원인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리 세 번이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 그리고 최근에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제 연패를 하게 된 것 같은데 25년을 계셨잖아요. 지금 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들이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말기, 노무현 대통령 뭐 중반 이후 이럴 때는 심지어 민주당의 지지도가 15%대가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 당 지지율이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집권 여당인데도 여당인데도 네. 그것이 야 이걸 어떻게 갖고 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말문이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면 당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정말 잘해서 이 당의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이견들을 잘 이제 뭐 이렇게 조화롭게 꾸려가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당을 꾸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딱 그려지지가 않아서 이를테면 당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당이? 네, 당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정책 사안 이런 것들도 사사건건 시시비비가 걸리고 이러면서 사실 그게 좋은 일이긴 한데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으로 비춰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이제 분당의 어떤 경험들이 사실 있어서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기도 했고 어떤 사석이나 물밑에서 계속 그런 우려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경험을 특히 더 많이 하고 계셨다 보니까 지금 당이 그렇게까지 갈까요?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없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해 총선 직전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 뭐 이렇게 나눴는데 예전에 한나라당이라든가 저쪽 당에 뭐 그 피해 학살, 공천 학살, 친박연대, 친박계가 완전히 뭐 이명박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박근혜계를 완전히 학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명박계를 완전히 학살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친박연대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2024년 총선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두 단계인데 공천이 그렇게 이뤄질 거냐 그리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있을 거냐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네,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못 갈 겁니다. 예.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2021년 1년 전에 공천 시스템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이해찬 확장을. 대표 네. 시절에 예.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줄여갔었는데 그런 공천 시스템을 미리 확정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 하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뭐 물론 당대표나 그 지도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측에서 일부의 물갈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원인불무하고 내가 이재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야 되겠다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민주당의 분당, 뭐 창당, 합당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서 특히 그래서 그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시대 정신을 제대로 타고 가서 분당을 해서 일시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린우리당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통합을 해내지 못하면 그 정당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분당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지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분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가도 별게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아까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팬덤 정치 아마 요새 이제 뭐 우려되고 문제로 지적받는 팬덤 정치는 일반적인 팬보다는 이제 좀 강성, 아주 극단적인 약 사생팬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팬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분위기인데 근데 그런 분들 아주 극렬화된 사람들 소수 강성파들에 대해서 이건 팬덤이 아니고 정치 훌리건이다. 훌리건. 네, 정치 훌리건이다. 근데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혹이 될 것 같아요. 그 팬덤 정치라는 게 나한테 팬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정치적인 입지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폭력적 팬덤은 말리는 게 맞죠. 폭력적 팬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정치 훌리건들. 근데 정치 훌리건들한테 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쪽 국민의힘이 저기한테 태극기 부대한테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보면 당내 선거에서 특히 그런 팬덤 정치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당에서 전당대회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 그 어떤 고민들이나 유혹 마음들이 좀 어떠셨어요? 그 팬덤 정치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인천국제공항의 그 비정규직의 정기 주가의 문제. 네,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 네. 뭐 이런 데서 우리 민주당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 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의
출마 선언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직후부터 이제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되는 그 팬덤들, 아까 제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팬덤들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문자 폭탄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온라인 민주당의 온라인 사이트, 각종 온라인 사이트 뭐 이런 데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아마 당원 투표 제가 대의원 투표에서는 1등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아주 뭐 7등인가? 뭐 하여튼 아주 저조한 근데 됐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약간 이제 그 처음 입장문 이후에는 약간 뭐랄까 그 강경 그 당원들과의 어떤 목소리가 조금 비슷한 식으로 메시지가 갔던 기억이 얼핏 해보려고 나는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나의 메시지만 흔들렸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걸.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냥 원래 내 네. 캐릭터대로 그냥 갈 걸.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뭐 선거를 보통 사람들은 안 해보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이 그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일단은 돼야 되니까. 아, 일단은 돼야 되니까. 돼야지 돼서 최고위원이 돼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런 고민들이 당내 선거하면서 계속 이제 아마 이번 전당대회 주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이. 지금 당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대표 수박으로 자처를 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바로 직후에 네, 자처하셨죠? 네, 자처했죠. 국민들은 수박을 여름에 너무 시원한 수박을 너무 좋아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이 단일 목소리로 가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의 대표 수박을 자처했습니다. 자처했는데 제가 그 정치 훌리건들하고 일부 좀 논쟁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의원들이 목소리가 좀 열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래요?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텔레그램 저희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얘기들 뭐 아직까지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은 두려움으로부터 탈피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여태까지는 두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물결이 일고 있다라는 말씀. 훨씬 깊습니다. 네, 그거보다. 그래요. 네. 그런 게 제가 정치부 기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개파적인 해석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뭔가 좀 이재명 쪽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쪽과 먼 쪽에서 과거에는 이런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잘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당의 주류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막 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그때 팬덤들은 왜 괜찮은 사람이고 이재명 팬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팬덤에서 입이 막혀 있었음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포함해서. 그때 왜 나는 뭐 얘기를 못했던가? 만약에 부동산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선 충분히 이겼을 텐데.라고 하는 자기 반성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더 절박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당의 가치, 뭐 구도, 방향, 뭐 민주성, 그리고 뭐 팬덤 정치 여러 가지 좀 다뤄봤는데 뭐 좀 더 하실 어떤 당을 향해서 하고 싶으신 쓴소리 고언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 이원기도 지금 쓴소리하고
분열적 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이율배반적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당은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 듣고 그러니까 좀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 25년간 당 지키시면서 당을 향한 애정이 누구보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수박으로서 네. 민주당을 향한 영상 편지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민주당에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갑자기 하시니까. 우리 민주당은 7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죠. 해공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만든 이후에 70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인데 그 사이에 많은 부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번 대선 패배를 당해서 많이 우리 민주당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가 됐다 할까? 어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러한 어려움, 병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민주당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 힘내라! 화이팅! 지금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아마 이제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아마 새겨 들으실 거고 물론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좀 나누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직접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리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